안녕하세요.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. 환자분들이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성형의 기본 시작 단계이다. 그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당연히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상담을 잘 받고 상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뭐 다른 뭐 젊은 사람, 뭐 중년, 노년 뭐 환자들마다 다 상담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중년 수술에서 이제 한정해서 볼 때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 뭐 알아서 해주세요, 뭐 예쁘게 해주세요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거는 이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원하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예뻐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좀 안 예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워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갈수록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기가 더 수월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연예인들 사진, 그러니까 뭐 남자 환자들로 치자면은 어떤 뭐 차은우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뭐 구체적인 서강준 눈 같은 걸 갖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,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년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젊었을 때 모양하고 많이 바뀌어요.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뭐 평상시의 생활 습관, 이제 막 눈을 만진다든지 비빈다든지 그러면 눈에 색소 침착도 생기고 잔주름이 많이 생겨갖고 눈 앞머리 쪽에 막 가로주름들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게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은 수술하고 났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거든요. 살아오면서의 과정이 이제 습관들이 누적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중년 정도 되면은 젊었을 때 한두 번 정도 이제 수술을 받은 이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하는 수술보다는 좀 재수술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사람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중년에 특히 좀 뭐 재수술이고 그런 케이스 분들은 이제 연예인 사진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나는 요게 좀 바깥쪽이 좀 처졌으니까 그거를 좀 조금 더 올리고 싶다, 아니면 쌍꺼풀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작아져서 좀 전체적으로 키우고 싶다, 아니면 눈이 좀 졸려 보이니까 좀 눈을 좀 또렷하게 하고 싶다,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사실 그게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담하기도 편하고 수술하고 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예측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 예쁘게 해주세요, 알아서 해주세요,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, 그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 눈 여기 바깥쪽이 좀 처졌으니까 바깥쪽 처진 걸 좀 이렇게 살짝 좀 올려주세요, 아니면 쌍꺼풀이 좀 앞에는 좀 낮고 바깥쪽이 높으니까 앞머리를 좀 올려주세요, 아니면 뭐 이렇게 몽고주름 좀 있으니까 좀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겁나서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좀 지금은 옆으로 좀 길어져 보이는 눈이 갖고 싶다, 그래서 위트임이나 뒤트임을 좀 해주세요,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물론 그게 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은 이런 점까지는 가능하고 이거는 좀 힘들겠다,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평상시 거울이나 사진을 보면서 요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요런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걸 있으면은 기억해 두시던지 아니면 적어 오셨다가 상담할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봐서 필요하면은 당연히 그게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합니다, 이거는 좀 힘들거나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좀 인상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인상이 좀 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모습을 예측하기 어려워요. 이제 막연하게 이거 하면은 젊어 보이겠지, 예뻐지겠지, 아니면은 얘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바뀌겠지,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무 이제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갖고 나중에 어떻게 예측이 될지
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 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쌍꺼풀도 많이 작아졌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는 속상 느낌으로 되고, 또 나이가 들면 뭐 전체적인 근력, 뭐 팔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뜨림도 좀 약해지고, 그래서 눈이 좀 졸려 보이죠.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피부가 처지는데, 보통 보면 이제 바깥쪽이 좀 많이 처지게 돼요. 그래서 이분도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, 나는 뭐 쌍꺼풀 크고 뭐 그런 거 싫다. 좀 자연스럽지만 젊었을 때, 내 뭐 한 10년 전, 뭐 5년 전, 10년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.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, 아, 그러면은 뭐 쌍꺼풀을 굳이 크게 할 필요 없고, 젊었을 때도 이렇게 쌍꺼풀을 별로 안 컸다고 하시니까 쌍꺼풀은 조금만 좀 키워주고, 대신 좀 눈뜨림을 조금 더 강화시켜줘서 젊었을 때처럼 약간 또렷한 느낌,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고,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깥쪽이 눈꼬리가 처지니까는 바깥쪽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, 이런 거는 이제 쌍꺼풀을 크게 하면서 이제 해결하기보다는,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눈썹 거상, 이분은 좀 눈하고 눈썹이 가깝기 때문에 눈썹 위를 절개해서 눈썹 상으로 해서 바깥쪽 처진 피부를 좀 올려줬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술 전을 비교해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죠. 우선 일단 이게 환자분은 굉장히 좀 만족해 하셨어요. 이게 자기 10년 전 모습하고 똑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,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쌍꺼풀은 많이 안 크겠어요. 자연스럽게 살짝만 젊었을 때처럼 살짝만 키우고, 대신 이제 눈뜨림을 좀 강화시켜서 눈매교정 통해서 좀 검은자가 좀 또렷하게 만들어졌죠. 그 처진 눈썹은, 눈꼬리는 눈썹 거상, 눈썹 모양도 바뀌었죠. 눈썹 상 거상술을 통해서 이제 바깥쪽 처진 거를 좀 해결해 줬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절개로 눈매 교정을 하되 쌍꺼풀은 크지 않게 작게 해주고, 나머지 이제 처진 거는 이제 눈썹 거상술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줘서, 젊었을 때 환자분 사진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, 제가 봐도 좀 젊었을 때 모습하고 얼추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담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겠자. 대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런 건 좀 힘들 수도 있다. 이렇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